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첫째 주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죠. 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또 우리 LB에게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렸음 합니다. LB는 전일 대비 1.23% 하락한 36,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나름 36,000원 언저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뭐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지금 옆으로 누웠잖아요. 그리고 최근 박스권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재정비였고 하락한 다음에 재정비였고 하락한 다음에 재정비였고 거의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누우면서 이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부에서 이렇게 누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양호한 기간 조정하면서 호재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채비를 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엘파 매각 대금도 좋고요. 진해장 귀국 선물도 좋습니다. 어서 좋은 소식 들렸음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한 이야기지만 LB는 현재 세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증선이 이슈, 세 번째는 공매도 이슈인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HLB 불공정 조사 깜깜무소식이다. 뿔난 동학개미들 반년 동안 대체 뭘 했는지라는 뉴스인데요. 리보세라님 인상 논란, 증선이 상정 놓고 고심 중에 있다라는 내용인데, 글쎄요, 상정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올려서 투자의 혼선을 초래하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공정 거래 허위 공시 여부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법리적으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많이 살펴봤잖아요.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LB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차일필 미뤄지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금융위 산하 증선이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반년 넘게 시간만 흐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속될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3월 달부터 계속 한 달에 두 차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사안이 커진 만큼 증선이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슈가 길어지면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고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빠른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어쨌든 LB는 우리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 두 번째 증선이 이슈 때문에 어쨌든 요런 변수가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게 빠른 결론을 좀 내줘라. 그래서 우리 변수를 좀 줄이자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금융감독기관에서 K스탑 운동이 자본시장 교란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LB는 지금 피로도가 높은데, 여기 막 골치 아픈 얘기하면 더 피로도만 높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LB의 이슈가 가시적인 성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상업화가 되겠는데, NDA 신청이 이뤄진다면 현재 LB의 세 가지 변수, 가시적인 성과, 증선 이슈, 그리고 공매도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LB가 NDA를 빨리 해줬으면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그랬군요 라고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감독기관이 LB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오히려 그냥 좀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그러면 우리도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가장 큰 게 가시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진 회장님 입국하실 때 이와 관련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음 하네요. 전반적으로 LB는 박스권 상단부에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넥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장은 오늘만 놓고 보시면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SK바사한테 눈이 팔려 있었는데 다음 주에 넥사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갑니다. 일단 넥사는 이번 주에 대주주 매도권으로 상당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악재 해소를 하면서 당일날 오전에만 잠깐 휘청거리고 빨리 해소를 해주면서요, 대신 백신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다가오는 한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보시면 이게 계속 샛별로 머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 마감에 이렇게 올리면서 꼬리장악 비스무리하게 나와줬는데, 오늘 또 주가행에서 소식을 올려줬습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모더나, 화이자를 뛰어넘는 임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건부에서 사용 승인 긴급 허가 언론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노젠은 아까 시간으로 오후 시간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건부에 나노코박스 백신 효과에 대한 초기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나노코박스의 중화 항체 역가가 회복군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을 예방하는데 90%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은 지 3개월 후에도 나노코박스 주사의 특정 항체 수치는 여전히 회복군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약 2.6배,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2.3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높은 수치를 자랑을 하네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보건부와 윤리위원회에 사용 승인 긴급 허가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7일이 되겠네요. 보건부와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월요일날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나노젠 백신, 나노코박스의 탄생까지는 넥사가 연동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탄생이 된다면 이제 유통 생산에 관심이 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지금 당장이야 백신이 빨리 탄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 탄생까지가 주요 포커스였다면,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1라운드, 2라운드로 구분할 수 있겠죠. 1라운드까지는 백신의 탄생 과정, 그리고 2라운드는 이제 생산, 유통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면역 증강제가 단디 바이오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유통 생산에 관한 어떤 계약이 있을지가 이제 2라운드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베트남 긴급 승인도 안 났고 WHO, 코박스 이런 등등등의 재료들도 남아있지만, 크게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1라운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2라운드일 것 같은데, 1라운드는 넥사가 많이 연동을 됐다면, 만약에 이제 생산 유통도 만약에 LB랑 계약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나 면역증강제가 또 단디 바이오 것이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계약하거나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2라운드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2라운드는 LB도 연동이, 여기에 따라 LB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LB도 그때는 백신에 따라, 나노젠 백신에 따라 연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그리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